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산본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우입니다.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손목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되게 넓은 다양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뼈 개수도 많고. 그렇죠. 네. 네. 김종일 원장님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오시나요? 요새 건초형 환자분들 많더라고요. 네. 건초형 맞아요. 엄지손가락 네. 이렇게 당겨질 때 여기서 시큰하게 맞아요. 악소리 나는 통증. 네. 보통 이제 그 듣거베인병, 협착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네.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붙어있는 약간 터널 같은 구조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일종의 힘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써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약간 볼품? 핸드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지를 많이 쓰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 엄지를 막 이러구나. 이렇게 쓰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지만 이제 MZ 분들이나 그러면 이렇게 엄지 두 개로 모든 걸 다 하니까. 해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나. 스트레칭법 이라고 할 만한 건 엄지를 이렇게 길게 늘려주는 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가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널 같은 구조를 힘줄이 되게 꽉 들어찬 상태로 힘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거라서 보통은 내가 움직이는 이제 능동 움직임이라고 하죠. 손을 내가 막 움직이면 이런 자극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능동 움직임은 제한하고 수동 움직임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면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정만 하게 되면은 능동 움직임은 제한할 수 있지만 보통은 저는 이제 윤활액 같은 걸 나오게 만든다고 하는데 건초에서 나오는 윤활액 같은 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활주를 이제 멈추게 돼버리면 그런 윤활액이 오히려 마르게 되고 그게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시로 풀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겼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쭉 밀었다가 근데 저도 좀 아픈 것 같은 지금 한 동작을 20초 이상씩 해주시면은 통증의 호전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팁이네요. 이거. 네.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서 잘 생기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새끼손가락 쪽에는 TFCC라고 많이들 요즘에 아실 텐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그 주변부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손을 세게 짚는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쇠붙이 같은 역할을 저는 한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손목을 안쪽으로 돌리고 풀고 할 때 두 뼈를 잡아주는 어떤 인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손목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걔네가 끊어지면 손목을 돌린다든지 할 때 덜컹덜컹거리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해요.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비튼다거나 쥐어짜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수술적인 처치 없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기는 한데 이 인대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활동도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파열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 부분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병은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뼈가 보통은 이제 동양인에서 좀 더 길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키가 척골과 요골이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척골이 이제 좀 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척골과 이 월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보통은 힘을 준다든지 비튼다든지 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를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옛날에는 아픈 적이 없었다. 근데 최근에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뼈가 길어도 이제 그 중간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댐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약간 방석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방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오래되다 보면 해지고 닳고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구조적인 특성이
이 퇴행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렇죠. 어떤 질환을 만들기 질환으로 시작할 수 있다.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등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네. 손등 쪽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건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손등을 들어 올릴 때는 보통 이게 외상과염하고 저는 똑같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손목을 올리는 신전 손목 올림근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수골에 부착점이 기저부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손목을 들어 올린다거나 할 때 이 근육이 사용되는데, 얘가 외상과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시작하는 부위와 끝에 부착점, 여기에서 함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시부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외상과염이 되는 거고, 내려와서 부착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손목에 힘줄염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팔꿈치랑 연관된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스트레칭을 마찬가지로 외상과염과 똑같이 손목을 쭉 펴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쉽네요. 그러면 네. 우리 손등을 들 때 아픈 사람은 접어주고, 네. 그러면 반대로 접을 때 아픈 사람은 꺾어주나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펴주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팔꿈치를 건너가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주관절을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손바닥 저리고, 네. 손가락 저리고 이런 부분들, 저림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터널 증후군에 가까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뼈와 뼈들이 기저부를 이루고 요 위에 터널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 위에 횡수근 인대라는 게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10개의 힘줄과 그 다음에 정중신경이라는 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걔가 손바닥을 이제 지배를 하는 신경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눌리게 되거나 아니면 힘줄염이 생기면서 안쪽에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 우리가 보통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셀프 테스트를 할 때는 보통 손목 부위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손목을 접어서 압박을 해주시면 보통은 저림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30초 이내에 저림이 시작된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손목을 많이 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마우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또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능적인 문제로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수술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서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적인 이상, 뭐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횡수근 인대를 절개해 준다든지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통 뭐 손을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붓는다는 증상들 때문에 인대들이 부풀어 오르고 이러면서 생기는 증상들은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 손목 각각 부위별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으면 수지 중수지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득골베인병하고 약간 감별 진단을 필요로 하거든요. 보통 위치가 득골베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손목 요측에 요골 돌기 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지손가락의 바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통증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를 봐야 되는 질환이 주상골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넘어졌는데 손목이 계속 통증이 오고 요측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엑스레이를 꼭 반드시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펴지다가 갑자기 덜컥하면서 이렇게 펴지거나 맞아요. 안 접히다가 한 번에 덜컥하면서 툭 접히는 분들, 이거는 뭐예요?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해가지고 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터널 같은 힘줄을 뼈에 부착시켜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손을 자주 쓴다거나 그래서 힘줄이 붓는다거나 오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두꺼워진다거나 하면은 그 힘줄이 주행하는 걸 막아서 염증 자극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걸로 통증이 일어나고 덜컥거리면서 걸리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 당기듯이 덜커덕 덜커덕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방아쇠 움직인다. 수지라고 붙여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힘줄 터널에다가 저는 이제 기름칠 윤활액을 발라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트레칭을 통해서 윤활액을 만들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보통 뭐 주사라든지 이런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손목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강화세 수지를 스트레칭 하실 때는 손바닥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뒤로 제치듯이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손목과 수부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손목이 붓고 열감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대로 이제 잘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